범불안장애 이제 치료에 약물을 네. 사용할 텐데 보통 뭐 항우울제도 쓴다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벤조다이아제핀이라고 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신경 안정제도 사용을 하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불안은 제 개인적인 진료 그냥 의견이긴 한데 불안은 불안할 때 확 불을 꺼줘야 된다. 그렇죠. 이걸 찔끔찔끔 조금 좋아지고 하면은 계속 불안해질 뿐이다. 네. 탑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우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씩 우리가 증량을 증량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불안은 저는 무조건 이게 불이 난 거기 때문에 확 불을 꺼주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말씀하신 신경 안정제 계열의 벤조다이제핀 계열이고 이제 그게 일시적으로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해주지만 불이 계속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안 올라오게 하려면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항불안제, 항우울제 계열인 이 SSRI, 세로토닌 계열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계열의 약이다. 그렇게 설명해서 이거 이중 듀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약을 먹어도 오늘부터 효과가 있지만 오늘 효과가 있는 거는 소화기다. 너는 가스레인지에서 계속 불이 나오게 지금 병에 걸렸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듀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벤조디아제핀, 뭐 알프라 약이 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걱정은 안 하시나요? 그렇죠. 그 환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이거 너무 졸린 거 아니에요? 졸린 거 1번 걱정, 2번 중독되지 않나요? 그렇죠. 내성 생기지 않나요? 그럼 저는 이거 가지고 중독될 용량이 아니고 이거 빨리 불안한 거를 없애고 약을 빨리 줄이는 게 좋지 찔끔찔끔 쓰면 오히려 이게 용량 의존적으로 의존된다. 그게 좀 안심을 해드리고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이 전문가들이 이 권장한 용량대로 이 다운 타이트레이션 하면 중독되거나 뭐 내성이 생길 위험은 거의 없고 오히려 저는 불안이 이런 것 같아요. 불안한 거를 빨리 치료를 안 해서 불안한 기간의 경험이 늘어날수록 불안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병이 깊어지는 거죠. 뇌가 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네, 그래서 모든 병들이 늦게 치료할수록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성향이 한 번 불안을 겪으면 거기에 대한 불안이 배가 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네, 그러니까 이건 팍 잘라버려야 된다. 네, 과감하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저는 치료를 하죠. 항우울제도 불안을 낮추는 걸 역할을 하는데 이 항우울제는 그 작용할 때까지 뭐 2, 3주 이상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잠부를 좀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자, 이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안정제, 신경 안정제는 사실 치료 효과는 베스트죠. 왜냐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릴렉세이션을 주니까. 근데 사실 텍스트 우리 원칙으로 보면 이 항불안 우울제 계열이 2주 정도 후에 증상 평가, 반응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제가 써보니까 2, 3일이면 효과가 있어요. 아, SSRI 네, 항우울제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2, 3일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병원에 왔으면 병이 좋아져야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 있는 약을 드려야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하면 제가 보통 일주일에 오시면 지금의 절반은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하면 네. 안 좋아지는 사람은 못 봤어요. 네. 처음부터 뭐 고용량을 쓰진 않을 테고 SSRI 계열 치료, 근본 치료에 대한 고용량을 쓰진 않는데요. 그 벤조다이아제핀은 사실 처음에 라도 고용량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증상이 호전돼야지 그렇죠. 안심이 되고 신체 증상이 이 과활성화된 게 다운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패닉이라든지 범불안 장애에서 막 고민이 많으면 이거를 먼저 가라앉혀 주지 않으면 치료가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 때문에 네. 걱정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위험을 좀 과다평가한다든지 그렇죠. 뭐 사고 확률이 굉장히 미미한데 그거를 또 과대평가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왜곡된 생각을 바꿔주는 인지행동치료도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자세히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인지행동 치료에 치료 시스템이 있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그런 병원을 찾기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핵심만. 얘기 드리고서 힘든데 왜냐? 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인지행동 치료까지 노력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만 네.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잔불 같은 게 계속 남으면 그 다음 하죠. 근데 이 인지행동 치료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뭐 핵심 믿음을 찾거나 잘못된 믿음을 찾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요즘 사람들 취향에는 안 맞아요. 시간이 좀 많이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 잘못된 믿음을 찾아서 그 다음 어떻게 고칠 건데요? 계속 그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데. 네, 그 중요한 왜곡된 사고 한 가지만 찾아서 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행동만 하루에 한 가지,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만 바꾸는 거를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인생론 치료는 말만큼 요즘 그렇게 프랙티컬하게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불안이 막 올라오면 네. 조금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완법 같은 것도 혹시 아, 있을 이건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하죠. 네. 네. 불안은 그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 증상이니까 이완법을 사실 불안한 사람이 해보기 쉽지 않은데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환자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너가 불안할 때 네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줬다가 최대한 힘을 풀어라. 그럼 그 상태가 디폴트가 돼야 된다.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뻣뻣하게 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기로는 너의 긴장도는 사실 너의 몸이 느끼는 거는 하루 종일 네가 이 매달려 있는 거, 매달려 있는 그 긴장 상태인데 너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수시로 1시간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 갈 때만이라도 온몸의 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게 줬다가 훅 푸는. 이게 이제 점진적인 이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있긴 한데 그걸 환자분들한테 설명해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쉬운 건 힘 꽉 줬다가 네. 촥 풀어. 그 상태가 디폴트가 계속돼야 돼. 네. 그 은근히 효과 있어요. 네. 잠 올 때도 효과 있고. 근데 심호흡도 연습이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이 심호흡을 제가 네. 그럼 심호흡 명상 같은 거를 전 길게 굉장히 해주세요. 네. 좋아하는데 추천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불안한 환자한테 가르쳐 드리면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해요. 또 잘 못한다고. 네. 아, 그래서 자신감이 제가 그냥 제일 쉬운 게 불안할 때, 우울할 때 우리가 정신은 생각보다 정신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치료해야 된다. 불안하면 힘 줬다가 푸는 이런 이완을 신체적 이완 해야 되고 몸의 이완이 또 피드백이 돼서 그쵸. 뇌를 이완시키기도 하니까. 그리고 딴 생각 들면 생각 안 하려고 해봤자 컨트롤 안 되니까 차라리 가서 설거지를 해라.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게 요즘에 이제 소마 치료라고 해서 신체 감각에 집중해서 정신을 컨트롤하는 치료법이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요새 정신과의 화두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학과 네.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이곳저곳에 다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마음 챙김 명상은 솔직히 한 20년 전부터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한 10년 좀 넘었지만 그때 마음 챙김 명상 하려 미국에 그거 갔거든요. 트레이닝 받으러. 근데 제가 그때 내린 결론 매우 어렵다. 그렇죠. 매우 어렵다. 현실에 집중하기인데 온갖 잡생각 다 드는데 이 현실에 집중하고 어렵죠. 감각에 집중하고 네. 소리에 집중하고 명상, 걷기 명상, 숨쉬기 명상 모든 순간 할 수 있지만 제가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못한다. 이거는 수행자가 하는 거지 환자가 할 게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먹을 때 먹는 거, 맛, 미각, 이게 고도의 감각, 집중력을 그런 거에 필요로 하는 집중하는 거. 연습을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면 그거는 현재 정신이 집중할 수 편안할 때 수행자가 하는 거다. 불안한 사람이 하는 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불안장애 갖고 있는 사람 꼭 피해야 될 음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공복은 좀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공복요. 공복이 되면 네. 긴장이 돼요. 그렇죠. 긴장이 심장도 되고 뛰고. 혈당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뭐 혈당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긴장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가장 피할 거는 역시나 아까 이야기했던 알코올과 카페인 성분 두 개인데 못 자고 술 먹고 못 자고 아침에 졸리니까 카페인 에스프레소로 마시면 최악이죠, 그게. 공황 증상이 오더라고요. 공황